네, 하루에도 정말 많은 숫자의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직자들이 정작 필요한 뉴스는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됐습니다. 꼭 알아야 할 각종 취업 소식들 발빠르게 알아보고 전달드리는 코너, 직방 뉴스 코너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어떤 분과 함께할지 좀 소개해드려야겠죠. 예상하셨겠지만 역시나 3부의 마스코트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수 씨. 네. 그 여름에 아쉬웠던 거 우리 주문관님들한테 했던 똑같은 질문 네네.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앞서 주무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올해 수영장을 한 번도 아. 못 갔어요. 물놀이를 한 번도 못 해서 좀 그 부분이 아쉽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날씨 중계할 때 해봅니다. 많이 나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겠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진짜 된 일이죠, 놀지를 지금? 못해서. 진입 논란 벌어지는 건가요? 직접 들어가야 물에 네네, 들어가야 제가 이제 진정으로 가지 않았다. 네. 놀러를 못 가서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뭐 실내 수영장도 있으니까요. 우리 지수 씨도 늦지 않았으니까. 알겠습니다. 꼭 네. 한번 가보는 걸로. 네, 다녀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맨날 일만 하니까요, 우리 지수 씨. 하지만 또 다시 일로 돌아와서 네. 직방 뉴스 이야기해봐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떤 뉴스를 좀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한임 ICT 멘토링에서 멘티를 모집한다고 해서 그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도움되는 프로그램이길래 이렇게 첫 번째 뉴스로 소개를 해주셨는지 궁금해지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네, ICT 멘토링 사업은요, 실전과 개발 이론을 겸비한 문제 해결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학생 멘티와 기업인 ICT 전문가 멘토가 팀을 이루어서 현업 실무 기술이 반영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멘토는 ICT 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의 현업에 재직 중인 기업인으로서 실무 기술이 반영된 프로젝트 기획,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 가이드, 진행 사항 점검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혹시 멘티로서 요구되는 자격 같은 게 있나요? 지원 자격. 네, 우선 ICT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멘티들은요, ICT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비전공자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또한 혹시 나는 비전공자인데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던 분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전공자도 레벨에 맞는 교육과 프로젝트 리더들의 역량으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외로 이번 모집 대상은 2020년 2월 또는 8월 졸업 예정자로만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내년에 졸업할 그쵸, 예정인 네. 학생들만 참여가 가능하다. 저는 아쉽게도 뭐 아무리 가고 싶어도 절대 불가능하네요. 못 가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멘티들이 받게 되는 혜택 같은 게 있나요? 네, 이번 멘티들은 ICT 멘토링 프로젝트 수행 경력의 학점 인정을 통해서 개발 중심의 실무 역량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받게 되고요. 커리어 컨설팅을 또한 지원받게 됩니다. 직무 능력 평가 결과로 본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확인한 뒤에 전문 컨설턴트에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요. 프로젝트를 통한 실무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대기업과 공기업 등 개인별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통해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노비즈 협회와 협력을 통해서 이노비즈 협회의 우수 기업과 연계를 통한 취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4차 산업 대비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AI와 블록체인 교육 등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요. 비전공자를 위한 AI 프로젝트 등 쉽게 적용할 수 있는 4차 산업 프로젝트들도 많아서 비전공자도 취업을 위한 둘도 없는 기회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비전공자인데 이 부분에 좀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만한 기회가 맞습니다. 없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환경인 클라우드 서버와 오프라인 미팅 회의실, 그리고 교통비와 실습 장비 및 재료로 팀당 130만 원 내외를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과가 나오면 특허 출원, 앱 등록, 프로그램 등록, 논문 게재 또한 등록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수행 확인서와 포트폴리오는 물론이고요. 공모전에서 수상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노려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총 상금만 3,5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한임 공모전에서 1위 할 시에는 팀 전원 최대 500만 원 및 유럽 해외 연수까지 부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혜택이 정말 많은데 신청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네, 우선 참여 방법은 한임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신청 기간으로는 2019년 9월 4일 마감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프로젝트 진행 기간은 2020년 1월 23일까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감 기한이 9월 4일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소식 만나봤고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제 하반기 본격적인 채용이 시작되면서 한참 기업 분석 및 스펙 쌓기 여념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두 번째 뉴스로는 금융공기업 채용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금융공기업 특징 몇 가지를 선별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선정된 기업은 어딘가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알려드릴 금융공기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여성 비율이 높은 공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최근 5년간 채용한 직원이 전체 직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요. 따라서 평균 연령이 36세로 금융공기업 중 평균 연령 최연소라고 합니다. 이는 승진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졸 수준 51명을 채용했고 3,300명이 지원했다고 하니 경쟁률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공기업 채용 중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채용의 특징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체 평균 연봉은 계약직을 포함해서 임원을 제외하면 7,607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월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523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입사원 평균 초봉은 4,510만 원이라고 하네요. 와, 4,500만 원. 상당하네요. 네. 자, 첫 번째 기업은 그렇고 두 번째 기업은 어딘가요?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알려드릴 금융공기업 소식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캠코 서류 전형의 특징은 적부라고 하는데요. 적부. 한국사 2급 이상을 소지해야 되고요. 자소서 작성 시에는 기업에 대한 관심을 보는 캠코 지원 동기와 갈등 시 어떻게 해결하는지, 즉 고객 지향 화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면접은 1박 2일 합숙 면접으로 화합 능력을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합숙 마지막 날에는 NCS 시험을 실시하고 2차 면접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인성 면접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금융공기업 채용 중 캠코 채용의 특징은 내부적 인재상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외부적 인재상은 고객 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건데요. 또한 눈길을 끄는 채용 특징은 채용형 청년 인턴으로만 신입 직원을 채용하고요. 1개월 부점 근무 후 심사를 통해서 9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캠코는 사람을 참 까다롭게 뽑는다. 전형이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알려주실 금융공기업 어딘가요? 네, 세 번째로 알려드릴 금융공기업은 KDB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은 하반기 채용부터 은행 일반 그리고 디지털 기술 2개 직군으로 채용한다고 하는데요. 입행 지원서는 지원 동기 및 소개, 금융권 역량 개발 노력, 지원 분야 역량 개발 노력에 대해서 작성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산업은행에 대한 이야기로만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내가 누군지 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은행에 대한 관심을 적절하게 섞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금융공기업 채용 중에서도 산업은행 필기 전형의 특징은 난이도가 학부 졸업생 수준으로 출제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직방 뉴스 눈여겨볼 만한 금융공기업들의 특징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